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학과에 있는 사공정입니다. 먼저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것도 주체이신 우리 김상훈 국회의원 님 그리고 이정수 회장님 고맙습니다. 김기영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이진환 기자님의 코멘트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대구의 코로나의 그 환자 증가 수가 정점에 달한 2월 29일, 그러니까 3월 1일가 정점에 달했을 때 대구의 지역 코로나 거점 병원인 모 병원에 가서 3월 봄의 반을 거기서 의료 봉사를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 케어인데요. 좀 더 저희 경험도 있고 또 제가 현재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또 의사로서 제가 다른 측면에서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이제 의사로서는 금년이 32년째고요. 의과대학 교수로서는 24년째입니다. 우리 의과대학 교수들은 이제 임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손 들어보세요. 안 불안하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두 분 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정 불안, optimal anxiety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4월 경기연구원의 어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47.5%가 코로나로 불안하다고 하고요. 대구 지역은 불안과 우울감이 한 65.3%, 그 전국보다 한 20% 높게 나왔고요. 심지어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이 암이나 뇌질환이나 심장병 같은 이러한 중증 질환의 불안보다도 1.3배 높다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환자분을 본 그 하나 이야기하겠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병원을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심장병 환자예요. 심장병 환자인데 이제 팔로업 이렇게 심장병 또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코로나19 불안 때문에 심장병 약조차 먹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면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 사람이니까 의무의 사투리로 지역말로 심장병 약 먹으면 코로나보다 더 빨리 죽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코로나 그 병실에서 방호복을 입고 진료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고 지나치게 불안을 느낀다. 지나치게 우울감을 느낀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서 제가 만나는 일반적인 지인들도 지나친 불안을 느낀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코로나19의 그 안전행동수칙을 지키지 말자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아니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팬데믹에 이어서 멘탈데믹에 대비를 해야 된다. 아마 지금 자료는 나중에 이제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정수 회장님이 자료를 가능한 한 풀로 적어달라 그래서 제가 풀로 다 적어놨습니다. 자, 앵자이티 불안이란 무엇인가? 불안은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원시 시대일 때 이제 뒤에서 이제 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어떤 A라는 그룹은 저것이 호랑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도망간 그룹이 있고요. B라는 그룹은 호랑이 일리가 없어 하면서 도망가지 않은 그룹이 있다 칩시다. 물론 도망을 가면 집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안전하게 된다는 거리라고 치고요. 자, 그러면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호랑이라고 생각하고 도망간 그룹이 살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 놀고 있는 그룹이 살 확률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도망간 그룹이 살 확률이 높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호랑이라고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호랑이라고 생각하고 도망간 그룹이 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이란 거죠. 물론 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호랑이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인 불안은 생존하고자 하는 우리의 심리 방어 기제다라는 거예요. 대개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라든가 이제 의사들은 대개는 병적 진단을 하는 사람이 되게 의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19로 느끼는 그 불안감은 생존 반응에 근거한 사실은 정상적인 불안이 훨씬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불안을,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몇 가지 좀 설명드리는 것이 혹시나 불안의 경감에 도움이 될까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보니까 본인이 코로나19를 주변에 옮길까 봐 이제 걱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려서 그 어떤 치료 과정에서 어떤 격리라든가 아니면 치료의 결과, 아니 죽지 않을까. 이런 어떤 분은 저한테 할머니 한 분 오셨는데 매일 이제 오셔서 아이고 교수님 전 뭐 살기 싫어해 죽고 싶어 했는데 그분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이제 막 저한테 평소에 계속 이제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코로나가 걸렸을 때 주변에 대한 어떤 비난 이런 것에 대한 또 염려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19가 영원히 갈 것이다라는 불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모든 것은 적절하게 불안하면 우리가 가장 수행 능력이 좋죠. 적절하게 시험에 대해서 불안하면 공부를 하는데 지나치게 불안하거나 너무 불안하지 않아도 공부를 하지 않게 되는데요. 제가 코로나19 어떤 주변 전파 우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행동 수칙 지키면 됩니다. 정말 뭐 우리 식당 운영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경제와 코로나가 함께 예방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오늘 제가 그 말로 하러 온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자, 어떻게 우리가 이번에 안전행동 수칙을 지키니까 어떤 결과를 낳았죠? 지난 우리 그 4.15 총선에서 약 2,800명의 국민들이 투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거리두기, 마스크하기, 또 이제 장갑, 그죠? 하니까 일단 공식적인 발표는 선거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안전 수칙, 행동 수칙만 지키면 일반적으로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면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차를 몰거나 지금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감염 자체에 대해서 이제 불안을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되게 이제 뭐 의사들이 뭐 불안한 사람한테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말로는 불안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팩트를 좀 말씀드리면요. 오늘 6월 3일 아마 지금 그 프린트물에는 그 당시 프린트물을 5월 29일 날 제작이 됐기 때문에 5월 29일로 나와 있는데 뭐 수치가 비슷합니다. 오늘 6월 3일이면 코로나 한국에 상륙한 지 135일째인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는 11,590명이고요. 현재 사망하신 분은 273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사망률은 제가 계산해 보면 2.4%입니다. 자, 지금 현재 269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오늘 날짜로 하면 273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돌아가시려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걸려서 폐렴이 돼야지 코로나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건데 우리나라가 평균 폐렴으로 여기 23,280명. 원래도 해마다 23,280명이 폐렴으로 돌아가고 계십니다. 본 말씀만 드리고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독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의학적 인플루엔자가 독감으로 인한 합병적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원래 평균 2,3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5일째 코로나 사망 개수는 273명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우리나라 지금 인구 통계로 나누면요.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은 인구 대비 0.022%, 10만 명당 22명이고요. 코로나19로 사망하실 확률은 0.0005%로 10만 명당 0.5명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면 코로나에 걸렸다 하더라도 대개 80%는 무증상이고 경증의 증상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중환자실도 갔지만 주로 일반 병실을 돌았는데요. 대개 이제 경증 환자예요. 이 경증 환자는 코로나가 심각한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과불안과 과우울 때문에 제가 사실은 좀 면담을 그쪽 측에서 병원 측에서 즉시 가이사니까 해달라 그래서 했거든요. 했는데 그 우울과 불안을 면담하는 거는 제가 우울증이 증후이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비닐 같은 거잖아요. 초반에 방호복은 완전 비닐을 덮어 씌워 놓은 것인데 그러니까 환자보다 제가 숨을 더 못 쉬겠어요. 환자분은 경증 증상이라서 이 방호복 안 입어서 숨을 잘 쉬는데 제가 이제 막 면담하면서 좀 힘들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교수님 미국은 지금 10만 명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미국과 우리나라 의료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일상의 의료진은 제가 의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보다 우리의 기술이 더 좋습니다. 미국이 앞서는 것은 특별한 어떤 연구 분야는 우리가 돈이 이제 연구비가 없기 때문에 약하고요. 의료진보다 물론 이제 의사, 간호사 다 의료진이죠. 모든 분들이 더 훨씬 낫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요, 세계에서 가장 환자 입장에서 좋은 문턱이 낮은 의료보험제도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개원이들한테 갔을 때 3,000원을 내죠. 그다음에 이제 어른분들은 디스카운트에서 1,500원 내고 또 의료보호 환자들은 그냥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 요번에 그 10만 명 돌아가시기 전에요. 미국 독감으로 2만여 명 가까이 돌아가셨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원했던 것이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이었는데 오바마 케어라고 그러죠. 미국은 제가 이제 미국의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디프레션을 하러 가서 우울증을 하러 갔었는데 연구하러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걱정했던 게 아프면 안 된다. 사실은 미국은 아프면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프고 돈 없으면 돌아가셔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코로나 폐렴 걸리면 5천만 원입니다. 그래도 5천만 원이 의료보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5천만 원 자기 돈 다 내야 됩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 주변의 비난에 대해서 이제 불안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들은 이번 조사에 하면 이제 원론과 격려를 보이지만은 실제로 일부가 이제 비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우리 모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 환자와 확진자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이고 환자입니다. 우리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혐오는요, 오히려 그분들로 하여금 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코로나 예방 방지에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의료진이라든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많은 응원을 해주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응원의 기간은 이제는 응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응원의 기간은 이제는 응원은 계속하되 실질적인 해줘야 돼요. 제일 초반에 재난이 일어나면 코로나 봉사, 의사, 간호사, 또 봉사자 영웅, 그 다음에 대구 시민의식, 국민의식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약간의 허니문 기간을 가지지만은 그것이 약간 지나면 지금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긴급 재난지원금 때문에 아직 약간 잊고 있는데요. 이것까지 끝나면 이제 실직을 하게 되고 파산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경제적 파탄으로 인한 멘붕이 옵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그때 정신 건강이 나빠지고 사실 오늘 우리 한국 자살 인대에 우리 상임이사님 모셨는데요. 자살률이라든가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치료 과정에서 이제 사회적 격리를 당했다든지 자가 격리죠. 강제로 한 건 아니죠. 자가 격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조금 모임을 덜 하지 않았습니까? 되게 여기를 못 견딘다.
환자분들이 못 느끼는, 여기 못 견디는 이유가 이거예요. 외롭다, 격리됐다, 우울하다, 뭐 이런 계통으로 가요. 고립감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늘 불안과 우울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갖자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자면, 인간은 원래 홀로 있는 겁니다. 혼자 외롭다고 느끼는 방향은 어떤 거냐면, 홀로 있음을 부정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로움, 고립감, 우울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시끄러운 대중 속에 있었다 그러면 홀로 있는 걸 원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홀로 있음을 평소에 자기 자신과 마주 못했던 그런 소중한 의미를 재부여한다면 굉장히 좀 다른 각도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가장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을 때 다른 사람하고도 잘 지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혼자도 잘 못 지내는데 그 보상으로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사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갈등이 오거든요. 내가 올바로 쓰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자가격리라든가 또 사회적 거리가 두기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코로나에 대한 불안이 온다 그러면요. 이거는 뭐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불안을 검토해보는 시간을 좀 따로 갖고 그 이외의 시간에 이제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는 방법인데요. 나중에 그 프린트볼 보면 나옵니다. 본인의 불안에 대해서 그 내용이 좀 나와 있거든요. 어떤 걱정을 하는지 얼마나 걱정하는지를 시간을 정해놓고 좀 적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훨씬 내 불안이 생각보다 과도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했음에도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거고요. 그것이 병적인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극히 당연한 정상적인 반응이고 그럴 때에는 무조건 불안을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안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코로나로 해서 이러이러한 걱정 때문에 불안했다. 과거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조금 마음이 수용되고 인정된다면 내가 이러한 걱정 때문에 불안했지만 지금은 불안하지 않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건 뇌과학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나중에 질문하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19를 조심하지 말자는 이야기 절대 아니고요. 코로나19 예방수칙만 지키면 충분히 잘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그 팬데믹이 종식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극복하기 힘든 어떤 정서적 불안감, 우울감이 남아있고 또 우리가 코로나의 확진자나 환자나 기타 등등의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불신과 혐오가 남아있다면 코로나 종식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정신과 의사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과 함께 이 멘탈데믹에도 우리가 함께 서로 치료하고 치유되어져야 되고 서로가 배려돼야 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 진정으로 코로나19가 진짜 종식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코로나 위기가 위험이자 한자로 보면 위험이자 기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후에 스트레스 반응이 아니라 코로나19 후에 나 자신을 찾고 나 자신의 중심을 잡음으로써 타인을 배려할 수 있고 또한 사회를 배려할 수 있는 코로나19 후 성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